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미선 판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열리기 전에도 이미선 후보자는 그 남편과 함께 총 재산이 46억이고 또 그 가운데 35억 원 정도가 주식에 투자됐답니다.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남편이 또 이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선 판사 자신도 그렇고 하여튼 이 주식 투자한 회사와 관련된 그런 재판을 한 일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대박을 치려고 투자한 거다, 즉 주식을 산 거다 하는 이런 지금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야 하나하나 더 따져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보다도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골라내가지고 지명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문제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판사들이 다 정말 판사는 진짜 정말 인격적으로 좀 반듯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듯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선 이 판사처럼요, 이렇게나 말하자면 이 돈이 많은 사람, 또 이 주식에다가 또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투자가 아닙니다. 이게 도박입니다. 도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데 한 사람을 이 청와대가 이렇게 곤란해가지고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 저는요, 판사들 가운데 이렇게나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주식에 투자 많이 한 사람, 험결이 많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판사 중에 이런 판사 찾아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국민 여러분, 제 이 말씀은 절대로 악담, 저주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는요, 일부러 이런 사람을 아주 골라낸 겁니다. 찾아냈습니다. 아마 찾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사람만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해 보이는 말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명 장관 후보자 지명할 때도 다 험결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이래가지고요, 이 임명을 강행해야,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맹목적으로 말하면 충성합니다. 험결이 많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당신 그렇게나 험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히 당신을 신임해서 임명했다. 정말 당신은 장관 될 자격이 없는데, 헌법재판관 될 자격이 없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충성할 수밖에 돼 있습니까? 저는 또 이렇다고 충성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지만, 이런 사람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김연철 씨에 대해서 제가 통일부 장관 된 김연철 씨, 그 학자가 어떻게 장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까? 저는 정말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선 씨도 국회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주식을 즉시 다 처분하겠다는 둥, 완전히 그냥 그 외에도 그동안에 지금
판결할 때는 마치 서민 대중을 위한 또는 다소 또 뭐 정의로워 보이는 그런 듯한 판결을 아마 해서 아마 이게 또 거기다가 또 뭐 김명수 대법관 쪽하고 또 뭐 가깝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임명된 것 같은데, 그랬으면 그 소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또 이 말도 좀 저도 뭐 꼭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표정을 보나 헌법재판관 되기 위해서요 온갖 굴종적인 태도를 다 취합니다. 어떻게 헌법재판관은 그냥 판사가 이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지. 이렇게나 이 소신 없는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으로 판결해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마침 뭐 어떤 사람이 국회에서 그랬다는데, 돈을 이렇게나요 많이 벌 정도면은 판사 그거 안 해야 됩니다. 돈 벌고 잘 살면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분의 이 헌법재판관으로 말하자면 이 지명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주식 투자 뭐 돈 많은 게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즉 돈 벌고 살면 되는 사람을 굳이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거는 이런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임명을 해야, 즉 험결이 많은 사람을 임명을 해야 문재인 정권에게 충성하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이 문제에 관한 한, 얘는 진짜 검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재산이 46억이나 되고 주식에 투자한 돈이 35억이나 된다면 이거는 이미 다 지명하기 전에 다 청와대에서 다 민정수석 비서실에서 다 이거 검증한 겁니다. 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아마 이런 사람을 골라낸 모양인데, 이게 뭐 옳다면 뭐 조국 비서관은 책임이 없죠. 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권은요 참 좋은 말은 다 갖다 씁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나 정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나는 이런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아서, 처음에 이런 말을 딱 만들어냈을 때, 야, 참 이 사람들 정말 뭔가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요즘 하는 거를 보니까 이 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역사를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설사 실천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말은 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자기가 하는 일과 그 말이 다르면 이거는 진짜 이 말 잘하는 것이 더 크게 비난받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일부러 말하자면 험결이 많은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더더욱
이 지금 이미선 씨는요, 헌법, 만약 이 청문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헌법이 어떤 헌법입니까? 이 다른 대법관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임무를 띈 판사인데, 이런 이 주식 투자나 하고 돈이 많은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판사, 공무원 하면서 돈이 이렇게나 많은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청와대는, 즉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람들만 고릅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런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만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로 임명해 놓으면 나중에 가장 큰 말하자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게 우선은 이거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편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국정 운영이 파탄남으로써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나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 다음에 그동안에요, 얼마나 야당할 때 이런 행태를 얼마나 많이 비판한 사람들입니까? 그 비판 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비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진심으로 한 비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상대방을 정말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3년 더 집권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4월 4일 날 국민의 소리라고 하는 정치 결사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회장을 지낸 민계식 선생을 모시고 상임대표로 모시고 국민의 소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정치 바로잡는 일에 나서고자 하고, 특히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 있는 그 원표 공원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가지면서 국민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국민적인 힘을 결집해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국민적 감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